안녕하세요. 지리정보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지상훈종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실습으로 데이터 추출하기와 객체에 대한 버퍼링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습을 진행한 이후에는 학기 과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출하기라는 것은 지도상의 객체들을 선택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저번에 배운 쿼리 표현식을 이용해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객체와의 공간관계를 기준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GIS 상의 화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데이터에서 랩6_1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미국 뉴욕주의 맨하튼과 그 인근의 지역들이 표시가 될 텐데요. 그리고 레이어에는 미국의 행정구역 경계와 맨하튼 지역의 도로 정보가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에서 버로우와 네이버후드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읍면동 경계처럼 지역적인 경계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맨하튼 섬 남동부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지역을 찾고 또 그 지역을 객체로 선택을 해서 별도의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을 표현식을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선택을 해볼 것인데요. 네이버후드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후드 단위의 많은 지역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 지역도 이 속성 중 하나 혹은 집합적인 객체겠죠. 창 상단에 표현식을 이용해 객체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Select by Expression 창이 뜹니다. 여기서 좌측 구역에서 쿼리식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구역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연산들, 연산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에서는 속성 필드 값들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ame equals lower east side라는 쿼리 구문을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완성을 완료했으면 우측 하단에 객체 선택, 잠시만요. 객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당장의 변화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은 지금 쿼리 표현식에 부합하는 객체를 선택해 두었을 것입니다. 속성 테이블 좌측 하단에 show all features를 show selected features로 전환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만약 여러분의 의뢰대로 객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쿼리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쿼리식을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정상적으로 선택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택된 객체를 우클릭해서 객체로 확대 버튼을 누르면 맵 캔버스가 헤딩 객체를 확대해서 비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객체가 우리가 방금 쿼리 표현식을 이용해 검색해서 선택한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객체입니다. 이를 별도의 쉐이프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로어 이스트 사이드 그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네이버후드 레이어를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그리고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실습 데이터와 같은 경로에다가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EPSG 263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건데요. 뉴욕 지역에 적합한 좌표계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레이어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는 같은 이름으로 dbf, prj, shp, shx 파일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S3 쉐이프 파일의 구성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객체를 선택하는 표현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 위치로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창 상단에 벡터, 그리고 조사 도구, 위치로 선택을 순서대로 클릭해 들어가 봅시다.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툴이기 때문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위치로 선택이라 검색을 해서 바로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표현식을 이용해 객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로 선택 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치로 선택이라는 것은 오른쪽 창의 설명처럼
레이어에 있는 객체 간의 공간관계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택장 이름 중에서 다음 위치에서 객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되는 객체의 레이어를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 지역을 지나는 거리들만을 선택해 볼 것인데요. 그러므로 맨하탄 스트리트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객체 위치라는 것은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먼저 언급한 공간 관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섹트, 터치, 컨테인, 오버랩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인터섹트라는 조건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설정된 특정 객체와 닿거나 아니면 겹쳐지는 객체들을 선택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객체를 비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객체들을 찾을 것인데 여기에서 그 틀이 되는 객체로 무엇을 설정할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로어 리스트 사이드 레이어와 겹치는 객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툴로는 방금 우리가 저장한 로어 리스트 사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로어 리스트 사이드 레이어 위로 선택되어서 노랗게 표시가 되고 있는 맨하탄 스트리트의 도로 객체들이 보입니다. 맨하탄 스트리트 레이어에 선택된 객체를 다음과 같이 별도의 쉐이프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이름란에는 아까와 같이 실습 데이터 폴더 안에 로어 리스트 사이드 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설정 변경 없이 확인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어 리스트 사이드 스트리트라는 레이어가 추가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폴더 내에도 아까와 같이 dbf, prj, shp, shx 이런 구성의 쉐이프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추출한 로어 리스트 사이드와 그리고 로어 리스트 사이드 스트리트를 만일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또 다른 분석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공간 자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 그리고 선택하는 두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퍼링이라는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버퍼링이라는 것은 해당 객체 주변의 영역을 공간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습 데이터 중에서 labgix_2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교의 위치와 범죄자 데이터의 분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범죄자 주변 300m 범위 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때 그 300m의 범위, 그 영역을 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버퍼링입니다. 상단 바에서 벡터 그리고 공간 처리 도구 버퍼를 순서대로 클릭해 들어가 봅시다. 아니면은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버퍼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거예요. 입력 레이어에는 범죄자 레이어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는 300m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밑에 결과 디졸브에 체크를 해주세요. 디졸브를 체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합쳐지도록 표시가 되고요. 디졸브 체크를 해제하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버퍼 간의 경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드는 디졸브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디졸브 여부에 따라서 속성 테이블의 값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성 값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개념으로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디졸브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노란색 원들을 확대해 보면 반지름 300m의 원형 드림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디졸브 설정을 통해서 각각의 버퍼들의 경계 구분을 표현하기보다는 범죄자 위치로부터 반경 300m 영역 구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버퍼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주제의 공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 진행과 관련해서 짧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습은 이번 학기에 총 10회의 구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6회차 실습을 마치면 앞으로 4번의 실습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학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습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차 중간과제와 그리고 2차 최종과제로 나뉘는데 1차 중간과제는 제가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 분석을 실행한 다음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일주일 정도 주어질 예정이고요. 난이도나 GIS 활용 수준은 본 실습에서 다루었던 내용 범위 내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GIS를 다뤄보는 게 큰 배움의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와 데이터는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 과제물은 본인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그에 대한 공간 분석을 실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분석한 내용을 짧은 발표로 준비해서 다른 학우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2주 정도 주어질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조건과 제출 방법은 1차 중간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